안녕하세요. 2024년도 8회차 오늘 하고 이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총 11문제고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24년도 8회차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거는 저번에 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또 나왔네요. 네, 바로 넘어가고 나왔던 문제부터. 네, 여기서부터죠.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에 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MA 이건 또 안 했던 거네요. 그쵸? 자, 먼저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자, 에러라는 게 이건 뭐예요? 실제 값에서 이 예측값을 뺀 게 이제 에러, 즉 오차죠. 이제 여기서 퍼센테이지,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실제값으로 나눠줘요. 즉 실제값 대비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만들려면은 100을 곱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bsolute 절대값이라는 거죠.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평균을 내고 싶대요. 미니 평균이죠. 자, 여기다가 평균 이렇게 내주면은, 물론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이거 왜 해줄지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또 항상 우린 이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10의 4제곱이 있는 거에서 10대를 틀린 것과 100대에서 10대를 틀린 거는 각각 10개를 틀린 거지만 다르죠? 응? 다릅니다. 얘는 10%를 틀린 거잖아요. 얘는 뭐, 어, 10의 4제곱에 10의 4제곱에 10만큼 틀린 거고 확실히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 네, 다음 문제 볼게요. 혼동행렬이네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했던 그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할게요. 참고로 H0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자, 먼저 여기 A랑 D는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올바른 결정이죠. 이제 여기랑 여기를 볼 건데, 자, 보세요. 이거 실제 값 중에서 진짜를 찾는 것, 이게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했죠. 재현율 또는 민감도라고 했죠. 자, 이거의 반대가 되는 게, 즉 실제로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 아닌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특이도라고 했죠. 이거의 반대.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때 계속 막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계속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밀도는 이제 예측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호사의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판사의 마음으로. 이 도둑 중에서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죠. 이 선량한 시민을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의 마음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진짜인 얘를 잡는 게 이제 정밀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바질란테라고 그거 아시나? 약간 범죄자를 막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을 잡아서 죽이더라도 범죄자를 모두 다 소탕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이면은 이거 재현율 또는 이제 민감도, 범죄에 민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해서 자, AD는 올바른 결정, AD가 올바른 결정이죠. 음, A 올바른 결정, D 올바른 결정. 뭐야? 그냥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는데요? B 이종. 문제가 되게 그냥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자, 선형회귀 분석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 문제는 또 이제 쉽게 풀면 쉽게 풀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성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1차 함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독립병사 존속병수의 성형성을 만족한다. 맞는 말이죠. 우창은 서로 독립이다. 그쵸?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서로 독립적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오차를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아 어떻게 값이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을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값들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쩌르륵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실제 값이죠. 이게 실제 값. 실제 값에서 여기 예측값을 빼면은 이제 그걸 오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 정속변수, 이 독립변수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이고 y축이잖아요. 뭐 내가 운동을 몇 시간 하면은 뭐 살이 얼마나 빠진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병사 존속변수의 성형성 만족했죠. 오창 여기 오창이라는 건 오차들의 모임이죠. 얘랑 얘들의 모임은 다 이렇게 다 독립적이에요. 이 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립적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오창이 있는 성형 관계로 정의한다. 네. 성형 관계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오창의 정기성 검증 기법은 T 검정이 아니라 QQ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 하고 T 검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정규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이게 정규 분포인가요? 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QQ 플랫은 이렇게 정규일 거다라는 이러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측선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딱 값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긴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이게 만약에 U자다 뭐 이런 식으로 U자다 하면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긴 정규분포 아니죠?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이 선 위에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정규분포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QQ 플랫입니다. 그러면 T 검정은 뭐냐? 그 정규 분포처럼 이런 T 분포가 있어요. 얘는 이제 데이터가 30개 이하일 때 하는 거고 두 집단을 비교합니다. A, B 이런 식으로 쓰면 두 집단을 비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이 집단 A와 집단 B의 평균을 빼줍니다. 그리고 자, XB 제곱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래는 오차예요, 오차. 자, 다 설명할게요. 일단 식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NA, NB. 이제 평균을 내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표준 편차의 합입니다, 합. 자, 참고로 얘가 SA가 뭐냐면은 SA가 오차입니다. 얘가 오차이고 얘는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합 해주면 되겠죠. 자, B 집단의 오차, A 집단의 오차.
얘들은 이제 평균의 차. 이 t 검증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분포가 있죠. 자, 이 t 분포는 약간 그 정보 분포표처럼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할 건데 A가 내가 만든 약이에요. 내가 만든 약이야. B는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만든 약은 밀가루랑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는데 내 다이어트 약이랑 이 밀가루는 똑같아요. 똑같아.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t 값이에요. 이걸 t 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t 값을 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그 다이어트 약을 이제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고 여기 이 밀가루를 먹인 걸 실험을 한 그 평균을 빼주고 그 A 집단 다이어트 약을 먹은 집단과 밀가루를 먹인 집단의 그 오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확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대중적이진 않는 거죠.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준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기준치 2를 넘었다. 그 말은 좀 특별한 상황이다. 즉 밀가루랑 내 약이랑 같지 않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T 검정이라고 하는 거고, 즉 내 다이어트 약은 밀가루랑 같다고 한 그 가설을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오차를 왜 나눠주냐? 그러니까 오차가 봐요. 오차가 커지면은 이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머물 거예요. 그쵸? 근데 오차가 커져요. 오차가 작아져요. 오차가 작다는 것은 그 이 값은 커질 거예요. 즉 오차가 작다는 거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차가 이렇게 이 표준체 합이 작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일정하다. 그 효과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쵸? 그 효과가 일정하니까 근데 이 값을 넘었다? 다르다. 밀가루랑 다이어트 약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또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게 오차가 아니라 분산입니다. 분산이에요. 네. 분산입니다. 오차 아니고 분산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분산을 분산이라면은 그 데이터에서 개인 개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평균 몸무게를 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분산을 이제 딱 구했잖아요.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딱 나타냈잖아요. 해서 A 집단, B 집단 이렇게. 근데 옛날에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그 정리 우리가 한번 예전에 했었죠. 이거 왜 안 져지지? 네. 그거에서 이제 창안을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많이 나누면은 나눌수록 이제 그 오차가 이제 그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더 이제 평균값이 널뛰기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아는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A집단과 B집단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편차의 합이 아니라 이미 분산이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이제 진짜로. 네, 선거인단수, 인구 등의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어 표현되는 공간 시각화 기법은 제가 이거 그림을 딱 그려봤어요. 자,
일단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딱 겉보기에는 막대 그래프랑 이제 같은 형태인데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림을 좀 설렁설렁 그려서 이렇게 됐지만 여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달리 이런 식으로 범주형이 아니라 연속형인 값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이 지도 같은 경우에서 실제 지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구 면적이라는 걸 제가 이제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크고, 그 다음 뭐 경기 뭐 그런 식으로, 뭐 부산도 그 다음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거고, 그러니까 실제 면적이 아니라 값에 대입해서 왜곡을 불러일으켜서 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버블 차트입니다. 버블 차트는 이제 두 변수에서 크기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x, y, 그리고 크기. 이런 식으로 크기로 세 가지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히트맵입니다. 제가 대충 또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색칠로 여기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볼게 다시. 인구 특정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된대요. 왜곡됐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제 카토그램이죠. 네. 다음 중 DIKW 피라미드 요소 중 지혜에 해당하는 예시로 옳은 것은, 네, 일단 DIKW는 자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합쳐서 DIKW라고 하는 건데, 자 데이터란 뭐예요? A마트의 과일은 100원, B마트의 과일은 200원이다. 같이 그냥 사실을 내뿜는 거죠. 그게 데이터죠. 이제 거기에 information, A마트의 과일이 더 저렴하다 라고, 이제 정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걸 이제 정보라고 하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A마트의 상품은 B마트보다 저렴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knowledge,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한 것을 가지고 과일을 구매하려면 A마트가 더 좋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위즈덤, 지혜, 즉 우리가 판단, 행동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엥? 이게 데이터고 이게 정보까지는 확실한데, 이게 지식이고 이게 지혜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이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가이를 구매하려면은 A 마트가 더 좋다. 그니까 A 마트의 상품은 B 마트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확장을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론인데 여기 정보에서 그 다음은 추론. 이거 생각했는데 가위를 구매하는 A마트가 더 좋다. 가위를 구매하는 더 좋다. 지식 그리고 지혜. 이마트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버블 차트에서 제가 아까 3개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3가지 하면은 4개의 변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갈게요. 그러니까 지식이고 지혜다. 네. 다음 중 공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분산. 네, 일단 공분산은 두 변수가 같이 가냐,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y도 그에 따라 같이 변하냐, 같은 방향으로 변하냐, 이건데 일단 공식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y입니다. y 하고 n-,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로 1로 나누는 이유가, 무슨 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 이 집단을 이제 빼면은, 거기서 표본 집단을 빼줄 때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을 빼줄 때 실제보다
더 가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줘가지고 좀 더 영향력을 키워준 거죠. 분모가 작아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커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은 이게 이렇게 플러스면은 전체 값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혹은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이건 곱하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예.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이 0이라면 두 확률 변수 xy는 항상 상호 독립이다. 0이라면은 독립이다. 0이라면 독립이다. 뭔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확률 변수 공분산이 0보다 크면 x값이 상승할 때 y값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쵸?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같은 부호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큰 거고 이 말은 즉슨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니까. 네, 두항일변수 xy가 독립이면 공분산도 0이다. 그쵸?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이게 0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는데 이게 무한히 많이 확률에서는 그거예요. 무한히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되냐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신발 사이즈고 얘가 이제 무슨 뭐 기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 신발 사이즈는 계속 플러스일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사이즈는 없으니까 뭐 250 어쩌고저쩌고 늘어나고 얘는 뭐 10도, 영하 10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합하면은 결국 이 표지단에서는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이거 다 합하면 0에 가깝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0이 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공모선 같은 측정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 사이즈라고 이제 했으니까 막 250cm 250cm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밀리미터로 표기하면은 아무래도 값이 더 커지겠죠. 해서 이 측정 단위에 따라 이제 값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자 이게 이제 어 자 예를 들게요. 자 y는 x제곱 자 이겁니다 이거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 x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0 1 2일 때 y의 값은 4 1 0 1 4가 될 거예요. 그쵸?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얘가 x고 얘가 y죠. 이거를 이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한다는 말이잖아요. 다 더한다. 그러면은 0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서로 관계가 있죠. x랑 y는. 즉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도 공모산이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0 나오면은 분모 뭐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분모는 안 한 거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했으니까 나누기 4 하면 되죠. 뭐 근데 0 나누기 4는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익명화 기법이 아닌 것은 네, 일단 가명처리는 뭐냐 딱 봐도 익명화 같죠 일단. 자, 김한국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홍길동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딱 봐도 익명하죠. 이 특이한은 뭐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그 동물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만드는 게 이제 바로 특이화입니다. 네, 익명화는 아니죠. 치화는 뭐냐? A의 이제 나이가 19세, B가 20세 이러고 있으면은
이 치안이라는 것은 이 둘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평균을 낼 때도 값은 똑같이 일정하겠지만 b는 사실 이제 20세가 아닌데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익명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동은 뭐냐? 여기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 A가 20세, B가 19세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 살 추가, 뭐 한 살 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노이즈를 줘서 실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특이하였습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그래프를 한번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게 이산적 연속적 자료의 활용이 네, 가능하죠. 연속적이니까 이산적인 자료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산적이라는 건 막대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위를 이제 1000번 던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0번 던져서 이제 뭐 1이 그러니까 1이랑 6 이게 다 떨어진 데이터지만 저희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0.5부터 1.5까지 나오면은 1번 구간, 1.5부터 2.5까지 나오면은 2번 구간 해서 그 0.5부터 1.5까지 몇 번 나왔는지, 사실 1이 몇 번 나왔는지 묻는 거지만 그러니까 영속적인 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활용이 가능하다. 히스토그램은 시계열 자료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시계열 자료는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료의 대략적 분포를 네,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누적 히스토그램은 누적 빈도 함수의 개형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누적 히스토그램이 뭐냐면은 어, 어쩌고가 2명 있고, 어쩌고가 3명 있고, 어쩌고가 뭐 5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뭐 30점인 사람이 2명 있고, 뭐 50점인 사람이 몇 명 있고, 80점인 사람이 이렇게 뭐 3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빈도예요, 빈도.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점인 사람이 2명.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50점인 사람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죠?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네. 얘가 이제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겠네. 얘가 이제 뭐 10, 30, 50, 80 이렇게 있고 얘가 점수, 얘가 인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가 2명, 얘가 3명, 얘가 이렇게 5명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누적 빈도 함수는 여기가 이제 3명이죠. 0에서 시작해가지고 3까지. 그 다음에 5명이죠. 그러면은 3명에서 5명이니까 8명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명이니까 더해서 10 해서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이제 누적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누적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곡선이 있죠. 이게 거의 X자 형태인데 이게 누적 빈도 함수랑 이제 개요가 개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적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단식 느낌으로 가는 거면은 누적 빈도함수는 데이터가 무수히 많을 때 이제 더 부드러운 X자인 거죠. 네. 자, 아무튼 답은 2번. 데이터 분석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할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기능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형이 있습니다. 네, 기능형, 집중형, 분산형이 있어요. 자, 기능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그냥 뭐 부서가 있을 거예요. 뭐 마케팅 부서, 그리고 무슨 또 어쩌고 부서, 자, 회사를 아직 안 다녀서 몰라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기능형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데이터 조사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그쵸? 부서가 있는데 여기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아,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따다다다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이거 분석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니야, 너가 해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게 왜 내 일이야, 너가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생길 수가 있죠.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전문가를 이렇게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분석가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우리 이거 저희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 근데 내가 어 마케팅 부서 팀인가? 내가 마케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혼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케팅 부서만 일단 살려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고 또 흩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집중력보다 더 분석하는 능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분석 조직에 관해서 기능형, 집중형, 분산형이 있는 건데, 자, 기능형은 전사의 핵심 업무를 분석하지 못한다. 그렇죠. 전사가 전체 회사의 핵심 업무를 분석하지 못한다. 이거다. 전사가 전체 회사. 집중 구조는 별도의 분석 조직이 존재하므로, 그렇죠. 기능형은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이거 1번 틀렸네요. 네. 집중 구조는 별도의 분석 조직이 존재하므로 협업 조직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없다. 어, 맞는 말이죠. 1번 맞는 말이죠. 2번, 2번은 가능성이 있죠. 그쵸? 이렇게. 이거 왜 내 업무예요? 이거 왜 내 업무예요?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산 구조는 전단 조직 인력의 협업 부서의 배치물 신속한 업무에 적합하다. 네.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딱딱딱 주면서 이게 작업을 하는 거죠. 기능형은 별도의 분석 조직이 없다. 네,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마케팅 팀에서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식별화 기법과 세부 기술로 옳은 것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뒤섞어 정보의 손실 없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네, 이거는 빅식별화 기법은 아까 익명화 기술 그 물어봤던 거랑 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거기서 사용자의 정보를 뒤섞이고 추측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 것 중에 치환 여기 보시면은, 자, 치환이 네, 자, 여기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자, 내 실제 나이를 그냥 이렇게 뒤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게 치안이라고 했죠? 그러면 행에서만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손실 없이 추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을 추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치환. 여기서는, 재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데이터 마스킹, 자본 추가. 이거는 아까 말했던 소통. 여기서 이렇게 뭐 값을 뭐 좀 해가지고 노이즈를 주는 거죠. 그쵸? 가명 처리. 네, 가명 처리, 휴리스틱 익명화. 여기는 가명 처리라고 딱 기내어 있네요. 뭐, 홍길동을, 뭐, 김길동,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쵸? 자본 추가도 당연히 이게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쵸? 데이터 범죄, 랜덤 라운딩. 이거는 이제 제가 173cm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170에서 18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범위로 두거나 아니면은
173도 그냥 반올림해서 175cm다 이런 식으로 값을 뭉개뜨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배열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드디어 23년도 8회차 문제를 모두 다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연도 회차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